안녕하세요. 드림 아틀라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우리 세계의 고요한 경계를 훨씬 넘어서 별들 사이에 쓰여진 거대한 질문 속으로 떠나갑니다. 우주는 단순히 존재하는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존재가 필연적이 되도록 정밀하게 배치된 것일까요? 은하들을 함께 묶어주는 중력의 균형에서부터 숨과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원자의 미세한 구조까지 모든 상수는 생명의 짧은 인식을 허용하도록 조율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드러운 탐험에서 우리는 증거를 따라갈 거예요. 측정된 빛, 기록된 데이터, 검증된 패턴들을 따라가며 물리학과 화학,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정렬되어 관찰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지 추적해 볼 겁니다. 그러니 우주의 느린 움직임 아래에서 편안히 쉬면서 생각을 바깥으로 흘려보내세요.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쩐지 우리를 포함할 만큼 완벽한 우주를 향해서요. 고요한 시작 2018년 12월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새로 파란 날. 얇고 건조한 공기 아래 천문대들은 먼 곳에서 온 희미한 광자들을 기록했습니다. 돔은 천천히 회전하고 거울들은 파장으로 측정되는 하늘을 향해 기계적 정밀함으로 정렬되었죠. 기술자들은 1mm 이하의 강수 가능 수증기를 기록했고 이는 밤새 마이크로파와 광학 관측을 중단 없이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발견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원자 시간에 맞춰 보정된 장비들, 표준화된 참조 자료와 대조된 스펙트럼, 일상적인 현장 보고서로 확인된 대기 안정성. 새로운 요소는 수십 년간의 기록들이 엄격한 범위 내에서 변하지 않은 상수들을 보여주는 연속성이었습니다. 연구자들에게 이것은 더 큰 패턴의 첫 번째 조용한 신호가 되었죠. 기준선 높은 사막에서는 고도가 간섭을 제거합니다. 2600m에서 대기 중 수분은 기둥 깊이로 측정되는 극미량으로 떨어집니다. 유럽 남방 천문대는 이곳에 4개의 주요 망원경을 운영하는데 각 거울의 폭이 8m입니다. 맑은 밤이면, 그리고 그런 밤은 자주 찾아오는데 운영자들은 지구가 형성되기 수십억 년 전에 여정을 시작한 빛을 기록합니다. 이 과정은 수십 년 전에 설정된 리듬을 따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엔지니어들은 거울 코팅과 작동기 반응을 점검합니다. 대기 센서는 몇 분마다 온도 기울기를 샘플링하죠. 보정 램프는 알려진 파장을 방출하여 다른 모든 측정이 정렬될 기준점을 만듭니다. 어둠이 찾아오면 셔터가 소리 없이 열리고 추적이 시작됩니다. 2016년과 2019년 사이 현장 기록은 밤에 40%에서 1mm 이하의 수증기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조건은 적외선, 광학, 그리고 전파 대역에서 동시에 관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초대형 망원경 파이프라인은 매일 밤에 파장 솔루션을 보관했고 각각은 이전 연도들과 일치하는 허용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보정은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저 유지되었을 뿐입니다.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서브밀리미터 배열의 운영은 GPS로 규율된 시계를 사용하여 지구 자전을 보정한 동기화된 기준선을 저장했습니다. 고원 16km에 걸쳐 배치된 66개의 안테나가 같은 천체를 독립적으로 추적했죠. 시설 간 비교는 수소와 칼슘의 스펙트럼선이 반세기 전에 측정된 역사적 실험실 기준과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작업은 천문학보다는 고고학을 닮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새로운 스펙트럼을 보관된 관측 결과와 비교하며
기본값의 편차를 나타낼 변화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원자 규모에서 전자기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미세구조 상수는 우주가 현재 나이의 3분의 1이었을 때 방출된 빛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오차 범위는 좋아졌지만 중심값은 정지해 있었습니다. 이 안정성은 단일 장비를 넘어 확장됩니다. 하와이의 분광기, 칠레의 망원경, 그리고 세계 대륙의 지하 실험실에 있는 검출기들이 일관된 측정을 보고합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가 수렴할 때 소란 없이 신뢰가 쌓입니다. 패턴은 반복에서 나타납니다. 관측자들은 작은 세부 사항들을 주목했습니다. 별의 위치는 지구의 움직임으로 인해 예측 가능하게 표류했어요. 대기선은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이동했고 검출기 노이즈는 온도에 따라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적 변동 아래에서 천체 물리학적 신호는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퀘이사 방출선, 초신성 광도 곡선, 그리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변동은 변하지 않는 상수를 가정한 모델과 정렬되었습니다. 환경 제어 사막 그 자체가 기여합니다. 아타카마는 연간 1뽀mm 미만의 비를 받아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구름 없는 밤은 날씨 방해 없이 희미한 천체를 연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드문 식물과 안정적인 대기압으로 인해 먼지 수준은 낮게 유지됩니다. 현장 엔지니어들은 엄격한 프로토콜을 유지합니다. 돔 내부는 작동 중을 제외하고는 밀폐되어 파면을 왜곡하는 연료를 방지합니다. 습도 센서는 수분이 임계값 이상으로 상승하면 경보를 발생시킵니다. 장비는 독립적인 측정으로 알려진 특성을 가진 표준, 별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정됩니다. 파라날 과학운영팀은 매일 밤 로그를 검증하고 각 관측 블록 후에 내부 안정성 요약을 발행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시상 조건, 하늘 투명도, 그리고 장비 성능을 추적했습니다. 3년 동안 분사는 예상 범위 내에 머물렀습니다. 체계적인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온도 제어는 이 정밀도에서 중요합니다. 거울 표면은 열로 팽창하고 수축하며 초점을 변화시킵니다. 능동 냉각 시스템은 열 평형을 유지하여 광학을 밀리켈빈 범위 내로 안정화합니다. 작동기는 초당 수백 번 거울 형태를 조정하여 대기 난류와 구조적 굴곡을 보상합니다.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서브 밀리미터 배열은 동기화된 간섭계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여 천체의 교차 대역 검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러 안테나의 신호를 결합함으로써 배열은 단일 망원경보다 더 미세한 각도, 분해능을 달성합니다. 이 기술은 안테나 위치, 시계 동기화, 그리고 대기 지연에 대한 정밀한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모두 상수가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 기상기관은 강수 가능 수증기 판도값을 맥락화하는 상층 공기 사운딩을 제공했습니다. 매일 2번 발사되는 라디오 존대는 지표면에서 성층권까지 온도, 압력, 습도를 측정했습니다. 데이터 스트림은 굴절과 흡수를 보정하기 위해 관측 데이터를 수정하는 데 사용되는 대기 모델에 공급되었습니다. 각 요소는 보관 체인을 강화하는 확인층을 제공했습니다. 독립적인 방법들이 수년에 걸쳐 일관된 결과를 생성할 때 구조는 스스로를 지탱하게 됩니다. 오류는 불일치를 통해 드러납니다. 안정성은 합의에서 나타납니다. 스펙트럼 지문 빛은 파장에 암호화된 정보를 전달합니다. 각 화학 원소는
에너지 준위 사이의 전자 전위에 의해 결정되는 특정 주파수에서 흡수하고 방출합니다. 이러한 전위는 기본 상수에 의존합니다. 전자의 전하, 양성자의 질량, 빛의 속도. 만약 상수가 우주 역사를 가로질러 변했다면 먼 천체의 스펙트럼 선은 실험실 표준에 비해 이동했을 것입니다. 캑 천문대팀은 우주론적 거리에 걸친 퀘이사 흡수선을 비교했습니다. 퀘이사는 수십억 광년 떨어진 활동성 은하핵에서 빛을 냅니다. 그들의 빛은 중간의 가스 구름을 통과하며 이는 시선을 따라 있는 원소에 해당하는 흡수 특징을 각인시킵니다. 이러한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관측자들은 빛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 존재했던 조건을 조사합니다. 2015년에서 2021년까지 고해상도 분광법은 명시된 오차 내에서 미세 구조, 상수의 분해된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측정은 100억 년에 걸친 후퇴 시간에 걸쳐 100만 분의 몇의 민감도에 도달했습니다. 통계 분석은 장비 효과와 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의해 제한되는 0과 일치하는 편차를 발견했습니다. 이 결과는 이전 조사의 유사한 발견을 확장합니다. 미세구조 상수는 전자기 상호작용 강도를 지배하고 원자구조 세부 사항을 결정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특징적인 방식으로선 비율을 변경하여 적색편이나 화학적 풍부도, 변화와 같은 다른 효과와 구별되는 신호를 만들 것입니다. 교차 점검에는 여러 원소 종이 포함되었습니다. 마그네슘, 철, 그리고 규소는 다른 흡수 패턴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패턴 간의 비율은 실험실에서 테스트된 양자역학적 계산을 통해 미세구조 상수 값에 의존합니다. 관측자들은 수백 개의 퀘이사를 측정하며 적색편이나 하늘 위치와의 경향을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체계적 효과는 신중한 주의를 받았습니다. 파장 보정은 방출선이 눈금자 역할을 하는 토륨 아르곤 램프에 의존합니다. 만약 램프 특성이 표류하거나 검출기가 이동하면 거짓 신호가 우주론적 변화를 모방할 수 있습니다. 팀은 알려진 입력으로 합성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맹검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복구 통계는 기대치와 일치하여 분석 파이프라인을 검증했습니다. 이 과정은 법의학적 재구성을 닮았습니다. 각 스펙트럼에는 수천 개의 분해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은 잠재적으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모델을 데이터에 맞추고 최대 우도 방법을 통해 매개 변수를 수정합니다. 불확실성은 광자 통계, 파장 보정, 연속체 배치, 그리고 모델 가정에서 전파됩니다. 시계 네트워크, 천문학적 노력과 병행하여 지상 실험실은 시간 표준을 정제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볼더에 있는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주요 주파수 표준은 세슘 진동을 계산하여 초를 정의합니다.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이 시계들은 10의 16승분의 1 미만의 불확실성을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정밀도는 인간 시간 규모에 걸친 상대성 이론과 상수 안정성의 테스트를 가능하게 합니다. 만약 기본 상수가 표류한다면 시계 비교는 수년에 걸쳐 축적되는 불일치를 드러낼 것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알려진 중력 효과는 이미 고도 사이에 측정 가능한 주파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효과를 조정하려면 지구의 중력장과 시계 위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스트론튬이나 이테르뷴 원자를 사용하는 광학 격자 시계는 정밀도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레이저 빛의 정상폐 원자를 포획하여 광학 주파수에서 전위를 조사합니다. 마이크로파 기반 세슘 표준과 비교하여 광학 시계는 더 좁은 선폭과 감소된 체계적 효과를 제공합니다. 국제 비교는 대륙을 가로질러 실험실을 연결합니다. 광섬유 네트워크는 15의 18승분의 1에 접근하는 분수 불확실성으로 주파수 기준을 전송합니다. 위성 링크는 백업을 제공하지만 대기 지연과 상대론적 보정으로 인해 정밀도가 감소합니다. 독립적인 플랫폼 간의 일관성은 신뢰를 강화합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시계가 명시된 불확실성 내에서 일치할 때 기본 물리학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기본 상수의 변화는 알려진 환경 요인과 상관없는 위치, 의존적 주파수 변화로 나타날 것입니다. 테스트는 중력 물리학으로 확장됩니다. 약한 등가 원리는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구성과 관계없이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비틀림 평형 실험은 이 원리를 정제하여 장치 계정에 걸쳐 일관된 값을 보고했습니다. 다른 재료는 외부 힘이 사라질 때 동일한 가속도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측정은 상수가 변하는 모델을 제약합니다. 만약 전자기 및 중력 상호작용이 다르게 진화한다면 질량 비율이 이동하여 등가 원리 테스트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관측된 한계는 상당한 표류를 예측하는 대규모 이론 집합을 배제합니다. 지하 입자 물리학 산맥 깊숙한 곳에서 검출기는 태양과 대기에서 생성된 중성미자를 기록합니다. 일본의 슈퍼 카미오 칸데는 높이 50m의 원통형 탱크를 유지하며 5만 톤의 초순수로 채워져 있습니다. 벽을 따라 늘어선 광전자 증배관은 물에서 빛의 위상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로부터의 체렌코프 빛을 감지합니다. 중성미자는 약하게 상호작용하여 대부분의 경우 효과 없이 물질을 통과합니다. 때때로 중성미자가 핵을 때려 빛을 방출하는 하전 입자를 생성합니다. 사건 방향과 에너지를 재구성함으로써 물리학자들은 중성미자 특성과 출처를 추론합니다.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사건 분포는 캐나다와 이탈리아 협력이 지원하는 다년간의 기대와 일치했습니다. 태양 중성미자 플럭스는 항성 모델에서 파생된 이론적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대기 중성미자 비율은 20년 전에 발견된 진동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측은 미묘한 방식으로 기본 물리학을 테스트합니다. 중성미자 진동은 질량 차이와 혼합각에 의존하며 이는 표준 모델 내에서 설명되지 않은 매개 변수입니다. 만약 약한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상수가 변한다면 진동 확률이 변경되어 특징적인 패턴으로 사건 비율을 변경할 것입니다. 협력은 다른 탐지 기술을 사용하여 결과를 교차 점검합니다. 캐나다의 SNO는 경수 검출기가 놓치는 중성 전류 상호작용에 민감한 중수를 사용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보렉시노는 특정 중성미자 풍미를 통해 태양 핵융합 반응을 조사하는 제외에너지 사건에 특화되었습니다. 방법 간의 합의는 변화 시나리오를 제약합니다. 통계적 방법은 증거를 신중하게 평가합니다. 중성미자 물리학은 고유한 변동을 가진 확률적 과정을 포함합니다. 수천 개의 사건이 이론적 기대치로 수렴하는 분포를 구축합니다. 불확실성보다 작은 편차는 재해석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큰 이탈은 정밀 조사와 복제 시도를 유발할 것입니다. 데이터 릴리스는 독립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보관된 사건 목록, 검출기 반응, 그리고 체계적 불확실성 추정치는
외부 그룹이 결론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투명성은 특히 이론적 이유로 안정적이라고 가정되는 기본 상수를 포함하는 주장에서 신뢰성을 구축합니다. 규모를 가로지르는 수렴, 다양한 실험이 물리 법칙의 다양한 측면을 조사합니다. 원자식에는 실험실 규모에서 전자기 상호작용을 테스트합니다. 분광법은 우주론적 거리와 초기 시대로 범위를 확장합니다. 중성미자 검출기는 지하에서 약한 힘의 행동을 조사합니다. 중력 측정은 지구 근처의 시공간의 공류를 평가합니다. 결합되어 이러한 이정표들은 그렇지 않으면 관련이 없는 방법들 간의 합의의 격자를 추적했습니다. 각 분야는 독립적으로 발전했으며 별개의 기술을 사용하고 별도의 질문을 다루었습니다. 결과가 수렴한다는 것은 조정된 노력보다는 기본적인 일관성을 시사합니다. 케임브리지 및 다른 곳의 대학 컨소시엄은 변화가 현상을 가로질러 어떻게 연쇄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론적 매핑을 생성했습니다. 만약 미세구조 상수가 변한다면 원자전이 주파수가 이동하여 화학과 항성 진화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만약 중력 강도가 변한다면 궤도 역학과 우주론적 팽창이 관측과 다를 것입니다. 가변 상수를 통합하는 모델은 엄격한 제약에 직면합니다. 그들은 현재 관측을 재현하면서 다른 곳에서 감지 가능한 신호를 예측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시나리오는 다양한 데이터 세트와 대면할 때 모순을 만납니다. 남은 가능성은 미세 조정을 필요로 하는 좁은 매개 변수 공간을 차지합니다. 이 상황은 상수가 불변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만약 그들이 변한다면 변화가 접근 가능한 우주 역사와 측정 정밀도에 걸쳐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작게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미래 기술은 미묘한 경향을 드러낼 수도 있고 더 깊은 이론은 동적 메커니즘을 통해 명백한 안정성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기준선이 유지됩니다. 장비는 사막과 동굴에서 윙윙거리며 빛과 입자를 기록하고 수십 년에 걸쳐 정제된 표준과 측정을 비교합니다. 엔지니어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분석가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아카이브는 성장합니다. 작업은 드라마 없이 계속되며 조용한 축적을 통해 신뢰를 구축합니다. 고요함에 대한 성찰 안정성은 예측을 허용합니다. 천문학자들은 계산이 나타내는 곳에 별이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하며 수년 앞서 관측을 계획합니다. 엔지니어는 고대부터 변하지 않은 중력 법칙에 의존하여 우주선 궤적을 설계합니다. 화학자들은 고정된 상수에 뿌리를 둔 양자역학에서 파생된 반응 속도를 신뢰합니다. 이 예측 가능성은 대부분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깊이 인간 경험을 형성합니다. 현대 기술은 원자 정밀도로 설계된 재료, 나노초로 시간을 맞춘 전자제품, 대륙을 가로질러 동기화된 통신에 의존합니다. 모든 것은 상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합니다. 대안 시나리오는 낯설게 보입니다. 만약 전자기 강도가 빠르게 변한다면 화학은 예측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분자 결합은 패턴 없이 약화되거나 강화되어 생물학적 복잡성을 방해할 것입니다. 만약 중력이 변동한다면 행성 궤도는 불안정해져서 세계를 방출하거나 별로 붕괴시킬 것입니다. 그러한 불안정성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질학적 기록은 수십억 년을 확장하며 일관된 물리학에 의해 지배되는 연속적인 과정을 보여줍니다. 고대 암석의 동위원소 비율은 오늘날 측정된 붕괴율을 기반으로 한 기대와 일치합니다. 화석 증거는
시대를 통해 생물학적 진화를 추적하며 생명을 지원하는 안정적인 환경화학을 나타냅니다. 우주는 특정 것들이 고정되어 있어 다른 것들이 변할 수 있는 곳으로 스스로를 제시합니다. 상수는 변화가 펼쳐지는 무대를 제공합니다. 그 무대가 없으면 일관된 내러티브도, 재현 가능한 패턴도, 현재 이해되는 과학도 있을 수 없습니다. 파란 아래 관측자들은 밤마다 천체를 추적하며 작업을 계속합니다. 돔이 회전하고 거울이 정렬되고 검출기가 광자를 통합합니다. 스펙트럼은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어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연구자의 분석을 기다립니다. 지금으로서는 기록은 과거와의 합의를 보여줍니다. 기준선은 유지되었고 유지됨으로써 다른 모든 것이 보이도록 허용했습니다. 상수의 구조 물리 상수는 몇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빛의 속도는 시공간 구조를 정의하며 전자기파가 진공을 통해 전파되는 속도를 설정합니다. 플랑크 상수는 양자 규모를 정의하며 작용이 불연속 단위로 양자화되는 크기를 설정합니다. 중력 상수는 질량이 시공간을 얼마나 구부리는지 측정합니다. 이 세 가지는 길이, 시간, 질량에 대한 자연 단위를 구성합니다. 플랑크 길이는 약 10에 35m입니다. 플랑크 시간은 약 10에 43초입니다. 플랑크 질량은 약 10에 8kg입니다. 이러한 규모에서 양자 중력 효과가 지배하며 아마도 공간과 시간이 불연속 또는 거품이 될 것입니다. 실험실 실험은 플랑크 규모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필요한 에너지는 현재 기술을 훨씬 초과합니다. 대신 관측은 우주론과 천체 물리학에 의존하여 극한 조건이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블랙홀 지평선 근처, 중성자별, 핵 내부, 빅뱅 직후, 이러한 환경은 플랑크 규모 물리학의 힌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력파 검출기는 병합하는 블랙홀을 관찰하여 강한 장 중력을 테스트합니다. 중성자별 관측은 핵 밀도에서 물질 행동을 제약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우주의 첫 순간의 흔적을 보존합니다. 미세구조 상수는 전자기 상호작용의 강도를 측정합니다. 그것은 전자 전하, 플랑크 상수, 빛의 속도를 결합하여 약 137과 같은 무차원수를 생성합니다. 이 값은 원자구조, 화학적 결합,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결정합니다. 왜 137일까요? 왜 100이나 200이 아닐까요? 알려진 이론은 이 값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측정되어야 하는 자유 매개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추측은 더 깊은 원리와 연결하려고 시도하지만 어떤 것도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한 핵력 결합은 쿼크를 양성자와 중성자에 결합하는 힘을 결정합니다. 양력 결합은 방사성 붕괴와 태양 에너지를 담당하는 핵 과정을 지배합니다. 각 힘은 고유한 상수를 가지며 각각은 실험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결합은 에너지 규모에 따라 변합니다. 높은 에너지에서 강한 힘은 약해지고 전자기 및 약한 힘은 강해집니다. 약 15에 16기가 전자볼트에서 그들은 수렴할 수 있으며 대통일 이론을 시사합니다. 초대칭과 같은 확장은 통일을 개선합니다. 표준 모델 단독은 완벽한 수렴을 달성하지 못하지만 추가 입자는 러닝, 수정합니다. 그러한 입자에 대한 실험적 증거가 부족하여 대통일은 추측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주 상수 또는 진공 에너지 밀도는 우주 팽창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측된 값은 작습니다. 입방 센티미터당 약 10에 29g. 그러나 그것은 0이 아니며 긍정적이며 팽창을 가속화합니다. 양자장 이론은 훨씬 더 큰 값을 예측합니다.
가상 입자는 에너지를 기여하며 그것을 합산하면 관측보다 120배 더 큰 밀도를 생성합니다. 무언가가 이 에너지의 대부분을 취소하여 작은 잔여물을 남깁니다. 이 우주론적 상수 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제한된 메커니즘은 초대칭, 스칼라 필드를 통한 동적 조정 또는 인류적 추론을 포함합니다. 증거 없이 진공 에너지는 설명되지 않은 매개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중성자와 양성자의 질량 차이는 작지만 중요합니다. 중성자는 양성자보다 약 0.1% 더 무겁습니다. 이 차이는 핵 안정성과 우주의 화학적 풍부도를 결정합니다. 만약 질량 차이가 역전된다면 양성자는 중성자로 붕괴할 것입니다. 수소는 불안정해질 것이고 별은 빛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차이가 더 크다면 빅뱅 핵합성은 다른 양의 헬륨과 중수소를 생성했을 것입니다. 만약 더 크다면 중성자는 더 빠르게 붕괴할 것입니다. 초기 우주 역학이 이동하여 헬륨 풍부도를 변경할 것입니다. 항성 진화도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성자 포획 과정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질량 차이는 다른 핵 풍경을 생성합니다. 우주론적 미세 조정 진공 에너지 밀도는 암흑 에너지 및 우주론적 상수와 관련이 있으며 팽창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측정된 값은 작습니다. 입방 센티미터당 약 10에 29g. 그러나 0이 아닙니다. 이 작은 양의 값은 가속 팽창을 유발합니다. 만약 진공 에너지가 적당한 요인만큼 더 크다면 팽창은 은하가 형성되기 전에 지배할 것입니다. 구조 형성은 물질 중력이 팽창을 극복하여 가스를 별로 붕괴하는 덩어리로 끌어당길 것을 요구합니다. 너무 많은 진공 에너지는 이 과정을 방해합니다. 만약 양수 대신 음수라면 우주는 재붕괴할 것입니다. 팽창은 유한 시간 후에 역전되어 결국 대붕괴를 일으킬 것입니다. 전환 시간은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큰 음수 값은 별 형성이 완료되기 전에 끝나는 수명이 짧은 우주를 의미합니다. 현재 값은 수십억 년에 걸쳐 은하, 별, 그리고 행성을 허용합니다. 이것이 우연, 필요성 또는 선택을 나타내는지는 관측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진공 에너지를 예측하는 이론은 종종 우주론적 상수 문제에 직면합니다. 계산은 관측보다 훨씬 큰 값을 산출합니다. 양자장 이론은 진공이 가상 입자 변동으로부터 에너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기여를 순진하게 합산하면 관측을 120자릿수 초과하는 밀도를 생성합니다. 무언가가 이 에너지의 대부분을 취소하여 작은 잔여물을 남깁니다. 제한된 메커니즘은 초대칭 또는 스칼라장을 통한 동적 조정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한 실험적 증거 없이 진공 에너지는 구조를 허용하도록 미세 조정된 설명되지 않은 매개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물질 반물질 비대칭은 또 다른 명백한 미세 조정을 나타냅니다. 우주는 물질, 전자, 양성자, 중성자를 포함하지만 반물질은 무시할 만합니다. 초기 시대의 동등한 양은 완전히 소멸되어 광자만 남겼을 것입니다. 일부 비대칭 메커니즘은 약 10억 분의 1의 과잉 물질을 생성했습니다. 이 작은 불균형은 소멸 후 잔류 물질을 남겨 은하와 별을 씨앗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비대칭이 더 크다면 우주는 더 일찍 물질이 지배하여 핵합성과 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만약 더 작거나 없다면 불충분한 물질이 남을 것입니다. 광자가 지배하는 우주는 복잡성에 필요한
중력 덩어리가 부족할 것입니다. 화학은 핵과 전자를 필요로 하며 방사선만이 아닙니다. 비대칭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은 입자 물리학에서 CP 위반을 포함합니다. 특정 변환해서 물질과 반물질 행동 사이의 차이. 실험실 실험은 쿼크 섹터에서 CP 위반을 관찰하지만 측정된 강도는 우주론적 비대칭을 설명하기에 부족합니다. 중성미자, 새로운 입자 또는 고차원 연산자를 포함하는 확장은 관측된 불균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설명 없이 비대칭은 복잡성에 대해 조정된 것처럼 보이는 매개 변수 목록에 합류합니다. 핵 공명 별의 탄소 합성은 정밀한 핵 공명을 필요로 합니다. 헬륨 연소는 2개의 헬륨 핵이 베릴륨 8로 융합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즉시 붕괴합니다. 때때로 세 번째 헬륨 핵이 붕괴 전에 충돌하여 탄소 12를 형성합니다. 이 3중 알파 과정은 탄소의 공명 에너지 준위가 베릴륨과 헬륨의 결합 에너지와 거의 일치하는 것에 의존합니다. 공명은 반응 속도를 극적으로 증가시켜 베릴륨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탄소 생산을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프레드 호일은 1953년 실험적 확인 전에 이 공명을 예측했습니다. 그는 우주의 탄소 풍부도가 효율적인 합성을 필요로 한다고 추론했습니다. 계산은 필요한 특정 에너지 준위를 제안했고 실험은 그 후 확인했습니다. 만약 공명 에너지가 4% 차이가 난다면 탄소 생산은 30배 이상 감소할 것입니다. 탄소가 적다는 것은 무거운 원소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탄소 연소가 연속적인 융합 단계를 통해 산소, 넌, 그리고 궁극적으로 규소와 철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산소 형성은 탄소의 산소로의 폭주 변환을 피해야 합니다. 산소 16은 탄소 11가 헬륨소를 포획함으로써 형성됩니다. 만약 약간 다른 에너지에서 또 다른 공명이 존재한다면 탄소는 완전히 산소로 변환되어 유기화학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관측된 핵물리학은 탄소와 산소 풍부도를 모두 허용하는 좁은 창에 앉아 있습니다. 우연 또는 필요성. 이론가들은 더 깊은 원리가 이러한 값을 설명하는지 또는 그들이 더 큰 가능성 공간에서 무작위 추첨을 나타내는지 논쟁합니다. 인류적 추론은 관찰자 선택을 제한합니다. 상수를 측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생명 형태는 탄소, 화학을 필요로 합니다. 관찰자를 생산하는 모든 우주는 탄소를 선호하는 핵 물리학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추론은 값을 예측하지 않지만 관측된 것들이 복잡성을 허용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항성 안정성 주계열성은 융합 압력으로 균형을 이루는 중력 압축을 통해 평형을 유지합니다. 별은 약간 수축하고 핵이 가열되고 융합 속도가 증가하고 압력이 상승하고 팽창이 이어집니다. 피드백은 평형점 주위에서 안정화됩니다. 이 안정성은 에너지 생성 및 수송을 제어하는 상수에 의존합니다. 만약 중력 상수가 더 크다면 별은 주어진 질량에서 더 압축되어 핵 온도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더 높은 온도는 더 빠른 융합, 더 짧은 수명을 의미합니다. 별은 행성이 형성되기 전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만약 더 작다면 별은 고정 질량에서 더 크고 차가울 것입니다. 융합은 작은 별에서 점화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연소에 너무 차가운 실패한 별인 갈색 외성으로 가득 찬 우주를 만듭니다.
전자기 강도는 복사 수송에 영향을 미칩니다. 광자는 항성 플라즈마의 이온과 전자에서 산란하여 천천히 바깥쪽으로 확산됩니다. 만약 전자기 결합이 증가한다면 불투명도가 상승하여 에너지를 더 오래 가둡니다. 별은 복사보다는 대류가 될 수 있으며 표면 조건과 수명을 변경합니다. 핵력 강도는 연료 공급을 결정합니다. 더 강한 결합은 더 단단한 핵을 생성하여 융합 경로를 변경합니다. 더 약한 결합은 헬륨 형성을 방해하여 융합 사슬을 일찍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의 조합은 다차원 매개 변수 공간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영역은 수명이 짧은 별, 희미한 별 또는 별이 없음을 생성합니다. 관측된 상수는 안정적이고 수명이 긴 수소 연소를 허용하는 부분 집합 내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별의 질량 범위도 상수에 의존합니다. 특정 질량 아래에서는 중력 압력이 융합을 점화할 수 없습니다. 특정 질량 위에서는 복사 압력이 구조를 방해하여 불안정성과 질량 손실을 일으킵니다. 현재 상수는 태양 질량의 약 8%에서 수백에 이르는 안정적인 별을 허용합니다. 이 범위는 거주 가능 영역, 행성 표면에 액체물이 존재할 수 있는 별 주변 영역에 충분한 온도와 광도를 포괄합니다. 만약 매개 변수 공간이 좁아진다면 거주 가능 영역은 사라지거나 드물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넓어진다면 더 많은 항성 유형이 행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범위가 최적인지, 전형적인지 또는 독특한지는 다른 우주에 대한 접근 없이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화학적 복잡성 탄소는 4개의 결합을 형성하여 복잡한 분자 구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규소도 4개의 결합을 형성하지만 덜 다양한 구조를 만듭니다. 탄소-탄소 결합은 유기화학의 기초가 되는 사슬, 고리, 그리고 3차원 프레임워크를 허용합니다. 이 다재다능함은 양자역학과 기본 상수에 의해 결정되는 원자 특성에 의존합니다. 전자 궤도 에너지, 원자 반지름, 전기 음성도 모두 결합 선호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미세 구조 상수가 증가한다면 원자 특성이 이동할 것입니다. 탄소는 일부 결합 유연성을 이룰 수 있으며 제한된 화학을 가진 더 무거운 원소와 더 비슷해질 것입니다. 만약 감소한다면 아마도 규소가 더 다재다능해질 것이지만 세부 계산은 불확실합니다. 물의 특성도 기본 물리학에 의존합니다. 수소 결합은 극성으로 인해 물 분자 사이에 형성됩니다. 산소는 수소보다 전자를 더 끌어당겨 부분 전하를 만듭니다. 이러한 결합의 강도는 전자기 결합과 전자핵 상호작용에 의존합니다. 액체물은 대기압에서 섭씨 100도 범위에 걸쳐 존재합니다. 이 범위는 거주 가능성 요구 사항과 겹치며 행성 표면에서 수용액 화학을 허용합니다. 만약 물이 더 휘발성이거나 덜 극성이라면 액체 범위가 좁아지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화학은 물을 용매이자 참여자로 의존합니다. 소수성 친수성 상호작용은 단백질 접힘을 유도합니다. 양성자 전달은 대사를 지원합니다. 수소 결합은 DNA를 안정화합니다. 다른 물 특성은 다른 생물학적 해결책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암모니아나 메탄은 다른 온도 범위에서 대한 용매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들의 화학은 물과 다릅니다. 그들이 비슷한 복잡성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는 추측으로 남아 있습니다. 관측된 상수는 항성 거주 가능 영역과 겹치는 온도에서 다양한 화학을 허용합니다. 이 정렬은 필연적이지 않았습니다. 화학과
항성 광도의 온도 규모는 다른 물리학에서 발생합니다. 원자 구조대, 핵융합. 그들이 단위 순서의 요인 내에서 일치한다는 것은 우연 또는 더 깊은 연결을 시사합니다. 인류적 주장은 관찰자 선택에 의해 걸러진 우연을 선호하지만 대안적인 설명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원자 안정성, 더 무거운 원소는 중성자 양성자 비율 제약에 직면합니다. 중성자에 비해 너무 많은 양성자는 양성자 반발을 통해 불안정성을 일으킵니다. 너무 많은 중성자는 과잉 중성자를 양성자로 변환하는 붕괴를 유발합니다. 안정성의 계곡은 핵 차트를 통해 안정적인 동위원소를 추적합니다. 이 계곡은 강력과 전자기력 균형에 의존합니다. 만약 균형이 이동한다면 안정성 계곡이 이동하여 원소 특성을 변경할 것입니다. 철은 안정성 피크에 있으며 융합이나 분열을 통해 형성하는 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하고 더 무거운 원소는 분열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전환점은 기본 힘에 의해 결정되는 핵결합 곡선에 의존합니다. 만약 피크가 더 가벼운 또는 더 무거운 원소로 이동한다면 항성 핵합성이 변할 것입니다. 초신성은 빠른 중성자 포획을 통해 원소를 생성하여 우라늄과 그 너머까지 동위 원소를 구축합니다. 다른 안정성 계곡은 다른 원소 풍부도를 의미합니다. 기술은 특정 원소에 의존합니다. 구리는 전기를 잘 전도합니다. 규소는 반도체를 형성합니다. 히토류는 자석과 촉매를 가능하게 합니다. 만약 주기율표가 다르게 보인다면 기술적 경로가 존재하지 않거나 대안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사용 가능한 원소를 사용하여 진화했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주요 생물학적 구성 요소 모두 현재 안정성 계곡 내에 있습니다. 다른 핵 풍경에서의 대안 생물학은 구체적인 예 없이 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정 원소에 대한 이러한 의존은 우연성을 보여줍니다. 만약 상수가 약간 변한다면 다른 원소가 안정적이고 유용해질까요? 아니면 화학이 빈약해져서 적응 시도와 관계없이 복잡성을 제한할까요? 관찰자 선택 인류적 추론은 관찰자가 관찰자 존재와 호환되는 상수를 측정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리적 원리는 값을 설명하지 않지만 관측을 제약합니다. 강한 인류적 원리는 우주가 관찰자를 허용하는 특성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약한 인류적 원리는 단지 관찰자가 관찰자를 지원하는 지역에서 자신을 발견한다고 지적합니다. 전자는 목적 또는 필요성을 암시하고 후자는 우연을 인정합니다. 과학적 접근은 약한 인류적 원리를 선호합니다. 설계나 다중우주에 대한 증거 없이 관측 편향만 남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를 측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값은 다른 관찰자 또는 관찰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 가능한 예측은 다중우주 시나리오에서 인류적 추론에서 발생합니다. 만약 많은 우주가 다른 상수로 존재한다면 관측된 값은 관찰자를 지원하는 것들 중에서 전형적이어야 합니다. 비정형적인 값은 샘플링 편향 또는 선택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한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현재 상수는 복잡성을 위해 최적화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조정은 항성 수명이나
화학적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측된 값이 미세 조정된 최저값보다는 허용된 범위에서 무작위 추첨을 나타냄을 시사합니다. 대안적으로 더 깊은 원리가 상수를 결정하여 변화에 대한 자유를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독특한 이론적 프레임워크가 모든 값을 예측한다면 인류적 추론은 불필요해집니다. 상수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다른 우주에 대한 실험적 접근이나 상수를 결정하는 완전한 이론 없이 인류적 논쟁은 철학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답을 제공하지 않고 질문을 구성하여 경험적 과학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경계 조건, 빅뱅의 초기 조건도 사양이 필요합니다. 물질 반물질, 비대칭, 밀도 변동, 팽창률 모두 우주 진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초기 우주가 완벽하게 매끄럽다면 어떤 구조도 형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력은 증폭할 밀도 대비를 필요로 합니다. 관측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각인된 10만 분의 1의 원시 변동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동의 기원은 인플레이션 동안 양자 변동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수 팽창에 의해 우주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메커니즘은 온도 지도에서 관측된 거의 규모 불변 스펙트럼을 예측합니다. 만약 변동 진폭이 더 크다면 구조는 더 일찍 그리고 더 폭력적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은하 충돌은 더 흔할 것이고 태양계를 방해할 것입니다. 더 작은 진폭은 구조 형성을 지연시켜 암흑 에너지가 지배하기 전에 은하 형성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측된 진폭은 계층적 구조 형성을 허용합니다. 작은 규모가 먼저 붕괴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하와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이 타임라인은 별과 행성 형성 시간 규모와 일치하여 안정적인 환경을 허용합니다. 공간의 곡률은 또 다른 초기 조건을 나타냅니다. 관측은 우주가 평평하거나 거의 평평함을 보여줍니다. 평행선은 우주 거리에 걸쳐 평행을 유지합니다. 평평함은 팽창 에너지와 물질 더하기 진공 밀도 사이의 정밀한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구부러진 기하학을 평평하게 하는 지수 팽창을 통해 자연스럽게 평평함을 설명합니다. 인플레이션이나 유사한 메커니즘 없이 초기 평평함은 가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미세 조정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이론적 프레임워크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의 화살, 과거와 미래 사이의 여력학적 비대칭, 도 초기 조건으로 추정됩니다. 초기 우주는 낮은 엔트로피를 가졌으며 이후 증가를 허용했습니다. 왜 엔트로피가 낮았는지는 표준 우주론 내에서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양자 중력 또는 순환 우주론을 포함하는 제안은 이 질문을 추측적으로 다룹니다. 관측 테스트 없이 초기 조건 문제는 현재 방법을 통한 해결에 저항합니다. 대한 물리학 상수가 다르면 법칙도 다를까요? 물리학 방정식은 상수를 포함하지만 더 깊은 구조를 반영합니다. 대칭 원리, 보존 법칙, 변분 원리. 이것들은 특정 값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세 구조 상수가 달랐다면 원자 특성이 변할 것이지만 양자역학은 여전히 적용될 것입니다. 만약 중력이 더 강하거나 약하다면 궤도가 다를 것이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은 여전히 기하학과 물질을 연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변화는 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기력이 중력보다 훨씬 더 약하다면 원자는 붕괴하여 물질을 근본적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만약 강한 힘이 훨씬 더 약하다면 핵은 형성되지 않을 것이고 수소만 존재할 것입니다. 우주는 대칭을 깨는 상전이를 겪습니다. 초기의 힘은 통합될 수 있지만 냉각은 그들을 분리합니다. 이러한 전이는 잠재적으로 다르게 진행되어 대안적인 힘 구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해는 특정 대칭 깨짐 패턴을 가정합니다. 대안은 다른 입자 스펙트럼과 상호작용을 생성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주가 복잡성을 지원하는지 여부는 세부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끈 이론은 많은 가능한 진공 상태를 예측하며 각각은 다른 효과적인 법칙을 가집니다. 풍경에는 10의 500승 이상의 가능성이 포함됩니다. 만약 여러 개가 실현된다면 각각은 독특한 물리학을 가진 주머니 우주를 나타냅니다. 이 다양성은 관측된 값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허용하는 주머니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측력을 줄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결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독특한 예측을 선호하여 테스트 가능성을 허용합니다. 우주 진화 초기, 우주는 뜨겁고 밀도가 높았습니다. 팽창은 물질을 냉각시켜 상전이를 통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통일 규모에서 힘이 분리되었습니다. 전약 규모에서 전자기 및 약한 힘이 분리되었습니다. 각 전이는 대칭을 깨고 입자 질량을 생성했습니다. 빅뱅 핵합성은 첫 몇 분 동안 발생하여 수소보다 무거운 가벼운 원소를 생성했습니다. 재결합은 38만 년 후에 이어져 원자를 형성하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방출했습니다. 구조 형성은 암흑 물질 밀도 증가가 가스를 끌어당기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별은 수억 년 후에 형성되었으며 초기 금속 없이 수소와 헬륨으로만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무거운 원소를 풍부하게 하여 후속 세대가 행성을 형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은하는 병합하고 진화하며 오늘날 관측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역사는 상수에 의존합니다. 다른 값은 다른 타임라인, 다른 구조 또는 전혀 진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관측된 시퀀스는 특정 범위 내에서 매개 변수를 필요로 합니다. 외계 생명의 가능성 지구는 생명을 지원하지만 다른 행성은 어떨까요? 수십억 개의 별이 수십억 개의 행성을 의미합니다. 일부는 거주 가능 영역에 있으며 액체물을 허용하는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학은 어디에서나 같아야 하므로 생명이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화학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에너지 그라디언트, 안정적인 환경, 충분한 시간. 지구는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했으며 판구조론으로 인한 탄소 순환으로 부분적으로 가능했습니다. 다른 행성은 다른 역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생명은 조건에 적응합니다. 극한의 환경은 극한 생물을 지원하며 높은 온도, 산도, 압력을 견딥니다. 적응은 유연성을 제공하여 생명이 다양한 조건에서 번성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특정 한계가 적용됩니다. 만약 원자가 안정적인 분자를 형성할 수 없다면 화학은 적응과 관계없이 실패할 것입니다. 만약 별이 수십억 년 동안 꾸준히 빛날 수 없다면 안정적인 환경은 결코 발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수는 생명이 필요로 하는 기본 물리적 과정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외행성 대기의 생체 신호 검색은 생물학적 활동을 나타내는 산소, 메탄 또는 다른 가스를 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분광법은 통과 중 흡수선을 통해 대기 구성을 드러냅니다. 개발 중인 대형 우주 망원경은 민감도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만약 상수가 항성계 사이에서 변한다면 각 행성은 다른 화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체 신호는 맥락 의존적이 되어 감지를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행히도 관측은 상수 안정성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항성 특성과 행성 조건에 기반한 화학 예측을 허용합니다. SETI는 기술 문명을 찾기 위해 인공 신호를 위해 무선 주파수를 스캔합니다. 수십 년의 모니터링은 확인된 감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능의 희귀성, 짧은 문명 수명 또는 가정과 다른 통신 방법을 나타낼까요? 페르미 역설은 왜 은하가 수십억 개의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행성을 포함한다면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가능한 답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생명은 드물고, 지능은 더 드물고, 기술은 수명이 짧거나 통신 장벽이 너무 큽니다. 인류적 추론은 이 질문을 다룰 수 있습니다. 만약 다중우주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생명이 가능한 지역을 필연적으로 차지하지만 아마도 그 부분 집합 내에서 비정형적으로 드물 것입니다. 이것은 독특한 지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침묵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안적인 설명은 실용적인 고려사항을 포함합니다. 항성 간 거리는 광대하고 여행은 비싸고 통신은 느립니다. 아마도 문명은 존재하지만 공간과 시간에 의해 고립되어 있습니다. 또는 기술 사회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방송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미래 진화 현재 측정은 암흑 에너지에 의해 구동되는 가속 팽창을 나타냅니다. 만약 가속이 무한정 계속된다면 우주는 차갑고 빈 상태로 진화할 것입니다. 지역 그룹을 넘어선 은하는 공간이 팽창함에 따라 가시성을 넘어 적색편이 될 것입니다. 별 형성은 수조 년 동안 계속될 것이며 수소 공급을 점차 소진할 것입니다. 가장 작은 적색 외성은 연료를 천천히 태워 수십조 년 동안 빛날 것입니다. 결국 모든 별은 희미해져서 백색 외성, 중성자별, 그리고 블랙홀을 남길 것입니다. 블랙홀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 규모에 걸쳐 호킹 복사를 통해 증발합니다. 태양 질량 구멍은 증발하는데 10의 67년이 필요합니다. 초대 질량 은하 중심 구멍은 10의 100년까지 지속됩니다. 결국 그들도 사라져서 방사선만 남깁니다. 양성자 붕괴가 발생한다면 10의 40년을 초과하는 시간 규모에 걸쳐 남은 물질을 제거합니다. 붕괴를 찾는 실험은 증거를 찾지 못하지만 한계는 여전히 약합니다. 대통일 이론은 일반적으로 현재 민감도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붕괴를 예측합니다. 먼 미래의 우주는 광자와 다른 질량 없는 입자만 포함할 수 있으며 팽창에 의해 무시할 만한 밀도로 희석됩니다. 온도는 점근적으로 절대 0도에 접근합니다. 구조가 남지 않고 과정을 지원할 에너지 그라디언트가 없습니다. 이 열사는 암흑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로운 물리학의 결과를 변경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암흑 에너지가 진화하거나 양자 변동이 새로운 구조를 만들거나 현재 상장되지 않은 무언가가 발생합니다. 추측은 볼츠만 뇌를 포함합니다. 광대한 미래에 의식적인 관찰자를 조립하는 무작위 변동. 만약 무한히 허용한다면 낮은 확률 사건은 결국 발생합니다.
그러한 가능성은 관찰자 선택과 우주 최종 상태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양자 중력의 상수,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의 통합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플랑크 규모 10에 35m에서 시공간의 양자 변동이 중요해집니다. 표준 매끄러운 기하학이 무너지고 새로운 설명이 필요합니다. 끈 이론, 루프 양자 중력, 그리고 다른 접근법은 통합을 시도합니다. 각각은 양자 불연 속성과 연속적인 시공간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수가 양자 중력 체제에서 의미 있게 남아있는지 여부는 열린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상수는 더 깊은 구조에서 나타나 접근 가능한 에너지에서 고전적 근사가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안정성이 근본적인 고정성보다는 제한된 에너지 도달을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는 상수는 플랑크 규모에서도 진정으로 일정할 수 있으며 수학적 일관성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가능성은 양자 중력이 이해되면 독특한 이론을 시사합니다. 증거는 간접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양자 중력의 예측은 종종 실험 도달 범위를 넘어서는 에너지 또는 거리를 포함합니다. 진전은 이론적 돌파구 또는 예상치 못한 관측 기회를 필요로 합니다. 중력파 천문학은 새로운 창을 열었습니다. LIGO 검출은 쌍성 블랙홀 병합을 확인하여 강한 장상대성을 테스트했습니다. 미래 검출기는 특이점 근처 또는 우주의 가장 초기 순간 동안 플랑크 규모 효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수 변화가 플랑크 규모 근처에서 발생한다면 효과는 관측 가능한 현상으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분산 관계는 먼 출처에서 통과하는 동안 괴너지 광자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신중한 타이밍 측정은 그러한 효과를 제약합니다. 현재 한계는 큰 플랑크 규모 수정을 배제합니다. 그러나 작은 효과는 측정 불확실성 내에 숨을 수 있습니다. 정밀도가 향상됨에 따라 양자 중력 신호가 나타나거나 매개 변수 공간이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물리 법칙의 수학. 왜 수학은 현실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설명할까요? 물리 이론은 수학적 구조입니다. 미분 방정식, 대칭 그룹, 벡터 공간. 예측은 수학적 조작에서 따르며 그런 다음 관측과 일치합니다. 이 비합리적인 효과성은 수학과 물리학 사이에 깊은 연결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우주는 수학적 구조이거나 아마도 마음의 수학적 성질은 수학적 우주에서 생존을 위한 진화적 선택을 반영합니다. 상수는 무차원 비율 또는 차원 수량으로 방정식에 나타납니다. 미세구조 상수와 같은 무차원 상수는 순수 숫자를 나타내는 반면 중력 상수와 같은 차원 상수는 단위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근본적인 중요성은 단위가 인간 관습이기 때문에 무차원 상수에 부착됩니다. 미세구조 상수가 약 137분의 1과 같다는 것은 놀랍게 보입니다. 0도 무한대도 아니고 1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상수값의 패턴을 찾는 수비학적 추측은 일반적으로 실패합니다. 미세구조 상수를 다른 무차원 숫자와 연결하는 간단한 공식은 없습니다. 상수는 독립적인 매개 변수이거나 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대통일 이론은 힘이 통합되는 높은 에너지에서의 관계를 예측합니다. 러닝 결합은 양자 수정을 통해 에너지 규모에 따라 변합니다. 대통일 규모 EBR 6기가 전자볼트,
전자기, 약한, 그리고 강한 결합이 수렴할 수 있습니다. 측정은 특히 초대칭 확장에서 근사 통일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높은 에너지에서 단일 결합이 세 가지를 모두 결정하는 가능한 더 깊은 이론을 시사합니다. 낮은 에너지 값은 에너지 의존적 진화에서 따를 것입니다. 통일이 발생하더라도 매개 변수는 여전히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통합된 결합이 특정 값과 같을까요? 왜 대칭이 특정 에너지에서 깨질까요? 다중우주는 선택을 통해 답하는 반면 독특한 이론은 일관성에서 값을 예측할 것입니다. 관찰의 역할, 양자역학은 관찰의 근본적인 역할을 도입합니다. 파동 함수는 측정이 발생할 때까지 확률을 설명하며 붕괴 또는 분기를 일으킵니다. 관찰자와 관찰된 것은 원칙적으로 분리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의식이 물리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단지 양자 시스템이 측정 장치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해석은 다릅니다. 코펜하겐, 다세계, 드브로이봄 각각은 별개의 존재론을 제공합니다. 상수는 슈레딩거 방정식과 양자 진화를 설명하는 디렉 방정식에 나타납니다. 상수 자체가 양자 변수인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른 상수 값에 중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양자 우주론은 시공간 기하학과 장 구성을 포함하여 우주를 양자역학적으로 취급합니다. 우주의 파동 함수는 모든 가능한 상태의 중첩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상태는 측정 또는 결맞음 상실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은 양자 수준에서 관찰자 선택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여러 상수 값이 중첩에 공존한다면 관측은 특정 값을 가진 가지를 선택합니다. 인류적 추론은 그런 다음 선택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관찰자를 허용하는 값을 관찰합니다. 순환 추론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관찰자는 관찰자에 의존하는 상수에 의존합니다. 원을 깨는 것은 양자 상태가 어떻게 분기되고 왜 특정 가지가 관찰자를 포함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활발한 연구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맞음 상실은 부분적인 답을 제공합니다. 환경 상호작용은 중첩이 효과적으로 독립적인 가지로 분할되도록 합니다. 신비한 의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기초 선택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확정값으로 결맞음을 이룰까요? 상수는 우주 진화 초기에 결맞음을 이뤄 구조 형성 전에 값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결맞음 상실이 진행 중일 수 있으며 상수가 지금도 약간 흐릿할 수 있습니다. 우주 규모에 걸친 결맞음을 조사하는 측정은 이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 특정 질문은 원칙적으로 답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지평선까지 확장됩니다. 빅뱅 이후 빛이 이동한 거리. 지평선 너머에는 공간이 존재하지만 인과적으로 연결이 끊깁니다. 만약 다중우주가 존재한다면 다른 주머니는 모든 지평선 너머에 있습니다. 신호는 거기에서 여기로 전파할 수 없습니다. 직접 관측은 불가능하며 통계적 예측을 통한 간접 테스트만 남깁니다. 마찬가지로 양자 측정은 상보적 변수에 대한 정보를 파괴합니다.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하면 불확정성 원리를 통해 운동량 지식이 제거됩니다. 양자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정보는 동시에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기술적이지 않고
근본적입니다. 장비의 개선은 양자 불확정성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관측 시간의 확장은 인과 지평선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물리학은 이러한 경계 내에서 작동하며 제약이 주어진 최대 지식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측정 가능한 상수는 관측 불가능하게 다른 곳에서 변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이론은 키 테스트가 도달 범위를 넘어서면 증명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괴델의 정리는 수학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충분히 복잡한 시스템은 그 시스템 내에서 증명할 수 없는 참된 진수를 포함합니다. 물리 이론이 유사한 한계에 직면하는지 여부는 논쟁 중입니다. 아마도 현실은 유한하고 설명 가능하며 모든 진실은 결국 접근 가능합니다. 또는 무한 후퇴가 기다립니다. 각 설명은 끝없이 더 깊은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과학은 전자를 가정하면서 후자의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실질적으로 연구는 알려진 경계 내에서 생산적으로 계속됩니다. 상수는 더 정밀하게 측정되고 이론은 더 엄격하게 테스트되고 새로운 현상이 발견됩니다. 각 답은 새로운 질문을 생성하여 궁극적인 한계와 관계없이 모멘텀을 유지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상수 안정성은 기술과 문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엔지니어는 중력이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다리를 설계합니다. 화학자들은 원자 특성을 신뢰하며 반응을 예측합니다. 전자제품은 제조 이후 변하지 않은 전자기 법칙에 의존합니다. 이 예측 가능성은 현대 생활을 뒷받침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지식이 축적되지 않고 기술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각 세대는 법칙을 재발견하고 이전 작업을 기반으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깊은 중요성은 존재 자체를 만집니다. 상수가 복잡성을 허용한다는 것은 우주가 관찰자를 품을 수 있게 합니다. 설계, 사고 또는 선택이든 결과는 자신의 본성을 숙고하는 자의식 있는 물질을 가능하게 합니다. 철학은 물리학을 넘어선 의미를 탐구합니다. 과학은 무엇인지, 과정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현상을 지배하는 법칙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왜 무언가가 있는가는 현재 이해되는 과학 영역 밖에 있습니다. 종교와 영성은 질문에 다르게 접근하여 목적이나 초월성을 제시합니다. 그러한 관점이 과학을 보완하거나 모순되는지는 해석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이들이 조화를 찾습니다. 다른 이들은 갈등을 봅니다. 과학적으로 우주는 인간의 관심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상수는 이익을 위해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있습니다. 생명은 조건에 적응하지, 조건이 생명에 적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관심한 우주 내에서 의미는 의식과 선택을 통해 나타납니다. 각 사람은 관계, 창조성, 그리고 이해를 통해 의미를 구성합니다. 그 우주는 이 구성을 허용하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거대한 우주 내러티브가 인간의 챕터를 포함할 필요는 없으며 인간의 경험이 중요하기 위해서요. 고요한 지속 연구는 전 세계 천문대, 실험실, 그리고 기관에서 계속됩니다. 측정은 상수값을 정제하고 실험은 일관성을 테스트하며 이론은 함의를 탐구합니다. 진전은 신중한 작업과 축적된 증거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생합니다. 극적인 계시는 기대되지 않습니다. 상수는 좁아지는 불확실성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론은 새로운 발견과 더 깊은 수학적 구조를 통합하며 개선될 것입니다. 이해는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 꾸준한 진전은 성숙한 과학의 특징입니다. 프레임워크가 견고해짐에 따라 혁명적인 통찰력은 드물어집니다. 남아있는 질문은 더 미묘해지며 다루기 위해 증가된 정밀도와 창의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놀라움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암흑물질 정체성, 양자 중력 특성, 다중우주 현실, 어떤 것도 기대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과학은 비범한 주장에 대해 강력한 증거를 요구하면서 수정에 열려 있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은 선배들이 확립한 분야에 진입하여 규율 있는 탐구를 통해 지식을 발전시킵니다. 협력은 국가와 학문을 넘나들며 데이터와 통찰력을 공유합니다. 집단적 기업은 개인의 기여를 초월합니다. 미래의 관측자들은 이 유산을 물려받아 선조들이 상상만 할 수 있었던 측정을 정제하고 예측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그들이 현재의 이해를 확인하는 예상치 못한 현상을 발견하는 탐구는 계속됩니다. 상수는 이 탐구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그들의 안정성은 누적된 지식을 허용합니다. 그들의 값은 가능성을 형성합니다. 그들의 측정은 정밀도와 주의를 요구합니다. 상수를 연구함으로써 과학은 우주 자체를 연구합니다. 마지막 성찰 2024년 12월 캘리포니아 마운트 윌슨. 별들은 도시의 불빛 위로 빛나고 있으며 수세기 또는 천년 전에 여정을 시작한 동일한 광자입니다. 망원경은 그들의 경로를 추적하며 방출 이후 변하지 않은 스펙트럼을 기록합니다. 이 천문대는 한 세기 넘게 서 있으며 천문학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여기서 허블은 우주 팽창을 발견하여 은하가 후퇴함을 나타내는 적색 편의를 측정했습니다. 여기서 샤플리는 은하수의 구조를 매핑했습니다. 전통은 현대 관측자를 통해 계속됩니다. 장비는 개선되었습니다. 더 큰 거울, 민감한 검출기, 컴퓨터 분석. 하지만 기본 프로세스는 남아 있습니다. 빛을 수집하고 특성을 측정하고 의미를 추론합니다. 광자는 파장, 강도, 편광에 암호화된 정보를 전달합니다. 해독은 우주 역사를 드러냅니다. 상수는 해독에 나타납니다. 스펙트럼 선을 정의하는 에너지 준위, 전파를 제한하는 속도, 구조를 형성하는 힘. 상수가 없으면 광자는 해석 가능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리학은 번역 키를 제공합니다. 그 키가 공간과 시간을 가로질러 작동한다는 것은 심오한 통일성을 나타냅니다. 우주는 어디에서나 조사된 곳에서 일관된 언어를 말합니다. 양자역학은 먼 은하에서도 여기처럼 원자를 지배합니다. 중력은 우주 전체에서 유사하게 행성 궤도를 형성합니다. 이 통일성은 필연적이지 않았습니다. 논리만으로는 일관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측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합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합니다. 다른 방법들이 같은 답에 수렴하고 독립적인 검사가 결론을 강화합니다.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러한 값일까요? 왜 조건을 가로질러 일관성이 있을까요? 무엇이 궁극적으로 상수를 결정할까요? 답은 다중우주, 깊은 이론 또는 환원 불가능한 순수한 사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지식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경이로움을 줄이지 않습니다. 우주가 전혀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 같습니다. 물질이 스스로를 연구하는 구조로 조직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상수가 이 성취를 허용한다는 것은 묵상을 초대합니다. 결국 상수는 숫자 이상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존재, 지식,
의미를 가능하게 하는 질서를 구현합니다. 그들의 안정성을 통해 우주는 의식적 성찰에 충분한 복잡성을 허용합니다. 관측자가 일어나고 측정하고 궁금해합니다. 프로세스는 세대를 거쳐 계속됩니다. 별들은 빛나고 광자는 이동하고 장비는 기록하고 마음은 이해합니다. 광대한 규모와 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단순한 패턴입니다. 우주는 인내심 있는 관찰을 통해 점차 드러나는 원리에 따라 펼쳐집니다. 상수는 남아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변하는 구조를 지탱하는 기둥. 기초는 설계나 필요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지속 속에서 가능성이 번창합니다. 구조가 형성되고 생명이 나타나고 이해가 깊어집니다. 인내심 있는 우주는 명백한 혼돈 아래에 있는 질서의 일별로 세심한 주의를 보상합니다. 연구는 사막과 동굴, 산꼭대기의 실험실에서 계속됩니다.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론이 정체되고 정밀도가 향상됩니다. 각 측정은 수세기에 걸쳐 구축된 집단 지식에 추가됩니다. 미래는 미지의 것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상수 변화가 더 미세한 규모에서 감지될 것이고, 아마도 값을 예측하는 더 깊은 이론이 나타날 것이며, 아마도 다중우주가 간접적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또는 답이 질문을 생성함에 따라 신비가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색 자체가 의미를 구성합니다. 이해를 추구하고 경계를 밀고 한계를 테스트하는 것, 이러한 활동이 과학적 기업을 정의합니다. 우주가 그러한 노력을 허용한다는 것은 연구되고 있는 바로 그 일관성을 반영합니다. 별들은 그들의 고대 패턴을 계속합니다. 원자는 친숙한 특성을 유지합니다. 힘은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확실하게 작동합니다. 무대는 지속되며 존재의 드라마가 막을 거듭하여 펼쳐질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진행 중인 공연의 한 장면을 차지합니다. 우리의 측정은 영원한 흐름 속의 순간을 포착합니다. 상수는 과거를 미래로 연결하는 연속성을 제공하며 내러티브 일관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구의 조용한 구석에서 관측자들은 장비를 하늘을 향해 겨냥합니다. 그들은 광자를 수집하고 스펙트럼을 분석하고 가설을 테스트합니다. 그들의 작업은 세대를 거쳐 짜인 테피스트리에 실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장비 너머, 어딘가에 분석 너머, 이론 너머, 현실은 계속됩니다. 고요하고 수학적이고 무관심하지만 경이로움을 허용합니다. 상수는 유지되고 구조는 지속되고 프로세스는 순환합니다. 인내심 있는 우주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잠깐 관측자들은 그들이 발견한 것을 측정하고 경탄합니다. 이러한 측정의 느린 리듬 속에서 물리학은 일관성에 대한 조용한 숙련함을 드러냅니다. 침묵 속에서도 우주는 한 번에 하나에 변하지 않는 상수로 자신의 역사를 계속 기록합니다. 편안히 주무시고 부드럽게 꿈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